안녕하세요.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입니다. 혹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제법 잘 돼서 프랜차이즈 체인 문의가 오고 계신가요? 보통 가까운 지인부터 매장 한 개 내달라고 문의가 오거든요. 또는 그 매장에 자주 방문하시는 단골 손님 중 몇 분이 이거 체인점 하나 내주세요, 가맹점 하나 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거 우리 집이 정말 잘 되는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장님들의 반응이나 액션이 이런 형태로 나뉘거든요.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해야지,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상당수가 아마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우리 매장, 우리 맛을 손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이제 대박이 나는구나, 너무 신나셔서 노하우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장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리하면 됩니다 알려드리고, 간판 달고 이제 장사하게끔 진심으로 정말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들. 대상이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단골 손님일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뭔가 그러면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계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구글, 네이버로 체인점 계약서, 가맹 계약서 찾아보셔갖고 이걸로 계약을 하시고 일부 노하우 전수하시고 비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마. 결론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시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법률적, 경영적 하셔야 되는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거창하게 사옥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체인 문의가 오셨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내 간판 달고 운영하게끔 하고, 어떤 형태로 교육비가 됐든 전수비가 됐든 비용을 받으신 그 상황, 이거 자체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라는 걸 등록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금전관계가 오가거나 어떤 계약관계가 있으면 계약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는 가맹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일정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사죠. 여러분들이죠, 사장님들. 가맹 본사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계약들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시든 주변에서 어떤 각서를 쓰시든 그냥 사인 간의 계약서 쓰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랜차이즈 계약은 특이하게 정부 기관에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맹점이 몇 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 기관에. 그러면 정부가 검수를 합니다, 심사를. 그렇게 해서 여기는 사업을 해도 되는 본사네요, 가맹 사업을 하세요, 이런 일종의 등록 과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면 우리 사업자 번호처럼 일종의 일련 번호가 나요. 등록 번호. 이런 번호가 찍힌 정보공개서, 그리고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만이 문제없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뭔가 다운받아서 쓴다거나, 심지어는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도 그냥 매월 얼마 줘, 이렇게 하면 계약서의 효력이 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양식에 맞게 잘 작성해서 계약서와 함께
행정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인증, 등록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도 유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나 벌금 처분도 받고,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이 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창업하고 나는 오히려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내가 왜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냐? 법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땡땡 국밥 간판을 달고 하고 싶다고 이분이 얘기하셔서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잘 이분이 장사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시점 지나서 간판을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가 똑같이 전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배운 건데. 그리고 이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알려준 건데, 내 노하우인데, 내 레시피인데 당신 그렇게 하지 마, 사업하지 마, 이 얘기를 못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대로 된 계약서로 이 절차만 준수하고 계약을 하셨다면 이분이 뭐 신고할 일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나서 뭔가 다른 간판을 달고 운영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위약금 청구도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나 안 할래, 나 간판 다른 거 내리고 당신 거 내리고 내 간판 달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할 거야 해도 경업금지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동종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브랜드명을 내린다 하더라도 굉장한 제약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대로 된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면 이런 권리 행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절차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법적인 기본적인 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서 등록하는 거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브랜드 명칭, 상호, 이런 거에 대한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 브랜드 네임에 대한 어떤 독점 권한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김밥천국을 운영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김밥천국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은 같은 데인 줄 알고 거길 갈 수도 있겠죠. 상표 출원과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필수입니다. 상표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가 좀 다르고, 또 아무 이름이나 쓰면 안 되죠. 매력 있는 이름을 써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루고요. 이번 시간에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하고 있다면, 체인 사업을 염두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다, 이런 내용들을 최소한 전문가 통해서 뭔가를 등록하시고 작성하셔서 큰 손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이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전문가는 찾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비용은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소상공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장사하시는 돈만 투자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대부분은 몰라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손해배상 문제랑 뭔가 정부 처분이 생겼을 때 찾아오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프랜차이즈 영역이라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정보가 많지 않은 게 문제고요. 인터넷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다 맞지가 않아요. 이제 아셨으니까 여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정말 푼돈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직접 하신다거나 뭔가 해서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딜레이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전문가 그냥 찾아보셔서 정보공개서 치시고 프랜차이즈 전문가, 가맹거래사,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법적인 요건 아니냐, 법률적인 요건만 되면 다 성공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어찌 보면 법률적인 이런 요건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경영적인 요건이죠. 어떻게 메뉴라든가 주방을 운영을 하고, 어떤 맛을 내고,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손님은 어떻게 접객할지, 어느 자리에서 무언가를 할지, 상권의 문제도 있고, 이런 더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정말 성공하시려면. 다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필수적인 아까 말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나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나머지 이런 요건들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였습니다.